안녕하세요. 나랑 이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어떤 분이 상식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응? 상식 이상의 사람을 좀 만나고 상식 이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힘있고 또 이렇게 세력 있고 돈 있는 분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갔더니 그 주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상식 이상의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서 큰 실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힘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서 우리 말하자면 콩고물이 좀 어떻게 나한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배신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앞에서는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상식 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멸이 느껴져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분 이야기처럼 상식이라는 얘기를 자주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 사람 상식도 없다, 상식 이하다, 뭐 상식 이상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상식 이하다, 상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상식이라고 그러는데, 상식을 풀자면 뭐 일상적인 지식이라고 풀 수 있나요? 상식 그러면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그러면 네. 지식일 수도 있지만 네네. 오래 이래 내려오는 습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상식은 상대적이다. 응? 상식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고 네네. 상식은 반드시 있어요. 네. 어느 사회나. 네. 그런데 각 개인에게 상식은 달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아하. 그 상담할 때는 그분도 네. 자기는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그분이 아니더라 하는 것은 네. 그렇게 모이는 게 상식이에요. 우리가 그거 몰라요. 뭐 줄을 잘 서야 무슨 라인이다 그러고 그렇지. 무슨 라인이다. 네, 무슨 바다 요즘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형편 없어지는 거고 예. 잘 서면 출세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네요. 그런 사람 앞에는 이런 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렇지. 상식이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것도 상식이네. 그렇지. 자기 상식이지. 자기 상식이지. 그건 일반적인 사회의 상식이 아니라 네네네. 자기 상식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상식 이하야 할 때 당신 기준으로는 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겠네요. 나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상식 이하야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은 개인대로 드는 습관이 따로 있고, 네네. 또 사회는 사회가 요구하는 습관이 따로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해주신 말씀 중에 조선시대 때 상식의 예로 뱃사공이 손을 잡았다고 자결한 그 아녀자가 사대부 부인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외간 남자한테 손만 잡혀도 이 몸이 더럽혀졌다. 이런 게 하나의 상식이었는데, 선생님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즘 그 상식을 들이대면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진짜 상식이야말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시대적이고 사회적이고,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다면 서양에서는 많이 안 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서양의 또 상식? 근데 의료적 상식과 통념적 상식은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쭉 강조하신 것이 코로나 때는 그냥 주관적인 상식이 아니라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학적 상식에 철저히 우리가 기반해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사람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상식이 아니다 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조현병 환자에게는 상식이지만 의사인 선생님에게 봤을 때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건 상식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무의식 중에 이래 말하는 습관이 하나 있어. 말의 습관. 네.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제일 많이 들은 습관은 남이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돼. 텔레비 보고 앉았더니 아니 저 말도 안 되는 저도 말도 그런 안 얘기를 하는 제 말도 안 되네. 네. 그거는 사회 상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예, 예.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저서 거짓말을 해적이면 저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개를 기르는 집 주인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뭐 한적? 개를 길러요. 집에 개를. 개를 기르는데 한 달에 개 먹이값, 사료값이 500만 원이 넘어요. 뭐 하는 것도 있지. 미용도 시켜야 되고 발톱도 네, 그거 없이 그냥 먹는 것만 사람도 안 먹는 생고기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려서 걔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도 먹었어. 사람도 먹었죠. 내가 그 공부할 때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 유학을 많이 가서 네, 내 친구들이 예. 그 개밥 주는 깡통 많이 사 먹어서 개 사료를 실제로 그거는 몰라서도 사 먹었고 알아도 값이 좀 싸서도 근데 그 왜 그렇게 생각했냐 모두 의사들이니까 예. 아무리 개를 준다고 해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했을 리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한번 우리 집에도 그 집안 애들이 키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예. 육포 같은 게 있더라고. 개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이래 내가 먹어봐서 하나. 사람 먹는 거는 뭐 마찬가지던데. 아하. 위생 처리해서. 단지 이제 애완용 용이다 하면서 이렇게 생산해내니까 이 사람 먹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래 생각하지. 개가 먹을 수 있으면 사람도 먹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500만 원 개 먹이 값으로 한 달에 든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 아까 하셨던 말씀 말도 안 돼 저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자, 그 말도 안 돼 가는 말이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사람이면 먹이값이 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짜리 10마리 키워도 되잖아. 그러네요. 내가 월급이 겨우 500만 원인데 사료값이 500만 원을 먹인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상식적인 거, 저게 사회적인 상식이고 내가 텔레비를 보면서 말도 안 돼 하는 거는 내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에 미달돼 있으면 그거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거보다 얼마든지 더 많은 애완용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재벌이라면 그건 뭐 푼돈이지. 그러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면 상황적인 맥락을 봐야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그 상황도 살펴보지 않고 내 기준만 갖다 대면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근데 사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상식이에요. 사회적인 상식. 사회적인 상식인데 이제 사회적인 상식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오직하면 뭐 개팔자보다 못하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 개 얘기가 나오니까 선생님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제가 보고 층간소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층간소음. 층간. 층간소음. 네네. 그게 뭐 환경 분쟁의 60% 살인도 나고 뭐 60에서 80%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새로운 용어가 생겼대요. 층견소음. 층견. 개견자를 써가지고 층 사이에 개가 짖어서 그게 소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를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벌써 선생님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사람 수가 1,500만이에요. 1,500만이니까 5천만 중에 1,500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나 연립주택에서 살면 윗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완용이라고 애자를 붙이는데 네. 나는 그거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층간소음을 없앤다고 하면서 동물병원에 가서 목을 따버려가지고 소리 안 내서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많이 그래요. 예. 그러면 무슨 개를 사랑한다고. 예. 그 다음은 또 거세해버리잖아. 그 자연스럽게 나도 될 걸 거세해가지고 네. 그런 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개를 사랑하자면 먹다고 거식이 있다고. 아하. 이제 그런 게 모순이잖아요. 네. 내 눈에는 그게 모순으로 보여요. 네. 보이는데 또 그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천간에서 그거 가지고 뭐 살인도 나고 하니까 그렇죠. 개를 데리고 있자면 뭐 먹다 놓을 수밖에 없죠. 네. 아유, 그거 참 무섭고도 슬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네요. 야,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층견소음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는 층간소음 이상으로 좀 어려운데 쌤 말씀처럼 그렇다고 성대 수술을 해서 그 개를 못 짖게 하는 것도 이것도 개한테는 할 짓이 아니고 그죠? 야, 그 또 뭐 중성화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런데 가끔 그 개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개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아마 선생님하고 저하고 대담을 한다면 순식간에 10마리 넘을 거예요. 조회수가. 근데 쌤과 제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100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개 기르는 것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은데 가끔 개를 이렇게 잘 기르는 사람들이 유튜브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선생님. 그것이 뭐냐 하면 개를 이렇게 목을 수술을 하고 뭐 거세 수술을 하고 이런 견주라고 그러죠. 개 주인도 있지만 개를 자식 이상으로 불면 꺼질까 만지면 따를까 애지중지 키우는 그 개 주인들이 개가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진단 내리는 게 이 개는 너무 사랑만 받고 통제를 받지 못해서 주인을 지배하려고 그런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을 새로 시켜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아는 교수 부부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서 그 애완견을 키워요. 네. 그 집 가족 서열은 개가 제일 위에. 개가 제일 위인데 네. 그 개를 그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여자 교수가 이제 좋아해. 특별히. 네. 그 여자 교수가 좋아하니까 걔도 지를 좋아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이게 지나쳐가지고 네. 그 교수 옆에 아무도 못 가고 그래. 개가 우리가 그 교수 집에 놀러 가면 말이지. 네. 교수하고 걔는 저게 뭐 보레 위에 앉아있고 우리는 문간에서 이 얘기를 해줘. 그 근방에 가면 짖어서. 걔가 오기만 해봐. 근데 이게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자기 남편한테도 그래. 와. 남편이 접근을 못해. 걔한테. 짖기만 짖는 게 아니라 심하면 할기도 물어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도 그 뭐랄까 질투심도 있고. 네네네. 지를 좋아해 주는지 안 좋아해 주는지 그런 걸 다 아나 봐. 네. 우리 집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애완 동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굉장히 욕먹을 소리인데 내 진심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딸하고 좀 소통을 하려고 딸이 이제 그런 애완견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되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니까 천간 뭐 다툼은 없으니까 뭐 먹다고 거세하고 뭐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에 옆에 쌀이집이라고 말이지. 쌀이집, 네네. 그 보신탕 유명한 네, 집이 있죠, 있어요. 있죠. 네. 그 앞으로 맨날 지내서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맞아요. 가시는 그 길에. 애완견을 데리고 뭐 공원에 산책하러 가고 뭐 이럴 때는 내가 맨날 그런 소리에 야 쌀이집 지나간다 조심해. 잡혀간다. 그러면 내 딸이 하는 얘기가 그걸 알아듣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걔가 알아듣는다고. 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심한 소리에 요거 무게 조금 더 나가면 한 접시 되겠나? 이건 내가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펄쩍 뛰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거 하나하나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고양이도 있거든. 네. 고양이도 있는데 그 최선희 교수가 한번 와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놀아서 네. 그 고양이 장난감이 있어요. 요 줄에 뭐 구슬같이 달아가지고 앞에 요래 하면 고양이가 잡으려고. 잡으려고. 네.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잡을 만하면 탁 네네네. 이러면 이 고양이 성질이 나서. 성질이 나서. 네. 성질이 나더니 한 번 익혔는데 까물러져 버렸어. 못 견디고. 네. 그래가지고 내 딸이 의사니까 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렸어. 예, 고양이를. 고양이를. 자기 성격을 못 이겨가지고 바로 넘어갔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최선희 교수가 들어올 때 배를 누르고 들어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배 소리만 나오면 이 고양이가 불안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러면 자기 식구는 들어갈 때 그 배를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열쇠를 하든지 뭐 잠금 장치를 누르면 열리니까 벨 소리를 이 고양이가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 낯선 사람이 벨 누르고 들어가지고 자기를 자꾸 놀리다가 이게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벨 누르면 말이지 또 딸이 쇼크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네네. 아빠가 던진 돌에 개구리 죽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실험을 해봐서 그 고양이가 내 옆에 원래 말이지 배는 없고 딩 딩 이게 이제 벨소리 비슷한데 막 몰랐어. 도망가. 그러니까 이게 알아듣는 거는 그 말이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된다 뿐이지 느낌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집에는 농담으로 하면 그날 하루 종일 내가 혼이 나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농담을 안 해요. 선생님 지금 실제 겪으신 그 강아지 얘기 또 뭐 고양이 이야기 해주시니까 오늘 제가 여쭤봤던 상식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것이 실제로 좀 정리가 되네요. 정리가 돼서 사람에게만 상식이하다, 상식 뭐 이상이다, 상식이다 하는 것은 사회의 상식과 있고 개인의 상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건데 그걸 또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요즘은 이제 반려견, 반려묘라고 부르는 그런 개, 고양이 기르고 있는 것하고 해도 나의 상식이 개의 상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나의 상식이 고양이의 상식이 아닐 수 있고 이거 뭐 얼마나 가지고 놀면 재밌어. 근데 걔한테는 이게 이길 수 없는 굉장한 스트레스니까 뒤로 넘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공생하고 어차피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이 반려동물도 함께 살아가야 된다면 말도 안 돼. 뭐 이랬다고 넘어가. 뭐 띵동했다고 숨어. 이렇게 내 기준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면밀히 선생님이 늘 하시듯이 면밀히 살펴서 고양이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개의 기준은 무엇인가까지 면밀히 살피면서
함께 상생하고 공생해야 되겠다 하는 근데 결론을 같이 가지게 살아보면 그런 네. 거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같이 살아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아, 선생님 그래도 참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어린 아이로 살아 계셔서 쌀이 쭉 지난다 할 때 선생님이 아니고 7살짜리 아이가 쌀이 쭉 지난다 하고 요새는 촌수도 다 뭐 엄마 왔다, 뭐 엄마 왔다. 아빠 왔다가 그러잖아요. 네. 아, 참 제가 오늘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말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거기에는 내 기준이니 내 상식이나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고 누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특히 사회적인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전 국민의 상식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 뭐라고 하여튼 규정이 있을 건데 내 생각은 대체로 중산층들의 생각, 중산층들의 생각. 네. 너무 재벌 돈이 많은 사람도 네네네. 빼야 되고 또 자기 먹기도 힘든 사람도 빼야 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 빼고 네네. 남은 그 중산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전에 보니까 표준어가 뭐냐 이거면 서울에 사는 중산층이 쓰는 말을 표준어라고. 요새는 뭐라고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내가 어릴 때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중산층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은 벼슬했다고 말이지. 좀 점잖은 뭐 그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 외국에도 뭐 왕실 같으면 뭐 임금 되려면 따로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 왕실에서 쓰는 용어가 또 따로 있잖아요. 격식 있는. 예. 그러나 또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에 있는 사람은 그런 고급 단어를 익힐 여가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조금 상스러운 용어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래 위를 빼고 나면 중산층밖에 남았겠어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를 그렇게 정의하듯이 상식도 그런 중산층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상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이 뭔지 사회적 상식이 뭔지도 이게 100%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정도가 쓰는 거다 하고 생각하면 무난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상식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인간뿐 아니라 개, 고양 이야기까지 확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또 늘 생각해보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도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그런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관계 또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서 우리 살아가기를 빌면서 오늘 너랑나랑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랑나랑의 이소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